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이은주 아나운서의 휴가로 오늘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인 오늘 강원 내륙과 산지 등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낮아 매우 춥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매섭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2도로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인 내일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저녁부터 밤 사이에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낮아 매우 춥겠는데요.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원주의 한 국제결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6명을 학대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원주시가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국제결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현 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24년 송년 콘서트가 원주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리고요. 끝으로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도내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야생생물 불법 포획이나 밀렵, 밀거래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야생생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양도, 보관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야생생물이나 가공품을 판매, 구입하는 행위입니다. 또 덫이나 올무 등 불법 포획 도구를 제작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신고자는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월군이 국가유산청의 예담고 유치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발굴 유물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일 강원권 예담고 조성지로 영월군 북면 문곡리에 옛 문곡초등학교를 최종 선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 12월까지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문곡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외지 민간업체가 횡성군 서원면 석화 1, 2에 폐기물 처리 사업장 신설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석화 1, 2 주민 70여 명은 석화 1, 2에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들어서면 마을뿐만 아니라 서원면 전체에 악취와 분진, 소음공해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인 만큼 면민 모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주의 한 국제결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6명을 방임하고 학대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원주시가 긴급조치에 나섰는데요.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아동보호팀의 이명환 팀장으로부터 국제결혼가정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명환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일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폭행하는 것 같다 이런 신고를 받고 원주시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를 벌였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학대 의심 정황과 관련되어서 신고를 받고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제일 먼저 아동의 몸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가정 환경을 둘러보았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나요? 네, 이 가정에는 저희가 방문 당시에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인이 없었고요.
아동들은 물건과 의류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6명이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방에는 그 보일러에 기름이 없어서 아이들이 씻지도 못하고 추운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방을 살펴보았을 때 소비 기한이 한참 지난 제품들과 약간의 쌀이 전부여서 아동들이 생활하기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요? 네네. 네. 그리고 어른들이 성인이 그 가정에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아빠는 본가에 방문을 하셨고요. 네. 네. 그 친모는 또 당시 일용직을 구해서 일을 하러 나가신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잠시 그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그 집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잠깐 비운 상태였습니다. 잠깐 비운 상태였군요. 네. 문제가 지금 그 6명이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보일러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씻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전혀 정리가 돼 있지 않다. 그럼 이제 부모들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 방임이었습니다. 방임이었군요. 네. 네네. 그리고 그 몸 상태를 확인해 보셨나요? 네, 제일 먼저 몸 상태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네. 크게 문제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최초에는 네. 신체학대 의심 정황이 발생되어서 그 관련된 신고였는데 다행히 아이들 몸에 뭐 큰 상처나 이런 거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신고는 그 이웃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게 됐나요? 네, 저희가 신고자는 신원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행히 뭐 몸 상태에서 신체를 학대한 폭행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완전히 방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이제 국제결혼 가정이라고 해서 모든 가정이 이렇게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를 할 거라는 거 선입견은 물론 가지지 말아야 되겠는데, 자, 이 국제결혼 가정에서 발생되는 이 자녀 방임, 자녀 학대 사례, 최근에 그 통계 자료가 좀 있나요? 원주 지역에서? 네, 국제결혼 가정이라고 해서 모든 가정이 이런 아동학대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네. 일부 가정에서 이런 학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제결혼 가정 학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따로 통계 자료를 관리하지는 않지만, 약 1년에 한 30여 건 정도 학대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여 건이요? 네네. 국제결혼 가정에서? 네. 원주 지역에서만 1년에 30여 건이면 꽤 많은 사례가 지금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국인 가정에서 국제결혼 가정이 아닌 일반 내국인 가정에서 발생되는 아동 방임이나 학대 사례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가요? 네. 원주시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봤을 때 이 국제결혼 가정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 신고는 비율로 보면 약 6% 정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6%요? 네. 네. 근데 국제결혼 가정에서 이렇게 1년에 30여 건의 아동 방임이나 학대 사례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네. 국제결혼 가정에서 이런 아동학대가 발생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먼저 문화적 차이에 따른 낮은 학대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혼 전에 본국에서는 아이들을 다들 이렇게 키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린 아동을 집에 혼자 두거나 아동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잘못된 양육 방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거나 아동의 문제 행동 발생 시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거 본인들의 어린 시절 방식으로 신체적 처벌을 가하거나 아니면 어른들만의 방식으로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하고 이 말로서 대화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완력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어릴 때 그렇게 왔던 것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봐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폭행이라든지 이런 그 완력을 이용해서 양육을 한다. 이런 게 이제 큰 문제고 이 문화적인 차이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좀 이런 문화가 좀 있었잖아요. 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자, 이 자녀를 이렇게 방임하는 것도 이거는 명백한 이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자녀에 대한 방임과 학대가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처벌도 면할 수가 없을 텐데, 근데 처벌에 앞서서 이런 그 위기 가정에 대해서 지자체나 이런 사회 보호기관에서 좀 긴급 조치가 좀 우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위기 가정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 아동학대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아동의 권리 증진과 가정의 기능 회복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됩니다. 네, 그래서 원주시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조기 지원 사업을 민간이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예로 들자면 먼저 조사를 통해서 아동의 안전과 문제를 확인하였고 그다음에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음식과 의류 그리고 난방비를 신속하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네, 그 후에는 또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청소와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또 한방병원의 지원을 통해서 아동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현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발빠르게 음식비나 난방비, 의료비, 병원비가 좀 지원이 됐군요. 네네.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학대받는 가정의 그 자녀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아동 학대나 아동 방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아동 학대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부모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스트레스나 양육 방법 부족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은 다문화 가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혹 이 자라온 나라에서의 양육 방식을 고집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이 결혼 이민자의 양육 방법이나 양육 태도,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꾸준한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이런 또 직업 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방임이나 학대, 이런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회 안전망이 좀 더 잘 발휘가 돼서 작동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청 보육아동과의 아동보호팀 이명환 팀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화요일에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송년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이 행사가 끝나면 또 타종식 행사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윤혜 리포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매년 이맘때면 연말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 올해도 원주문화재단에서 송년 콘서트를 준비했다고요? 네,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024년 송년 콘서트인데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올해도 고마웠어입니다.
시민들에게 올해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한 해를 잘 보낸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무대 공연이 다채롭게 준비가 됐습니다. 올해 행사는 특히 시민들이 무대를 가까이서 친근하고 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를 위해 돌출형 무대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관객들이 정면에서뿐만 아니라 측면에서도 무대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또 객석이 꽉 차서 공연 현장에 들어오지 못한 시민들도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공연장 외부에는 LED 화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야외에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건데요. 원주 문화재단 공연예술팀 신호철 담당자에게 행사 준비 내용 들어봤습니다. 이번 송년 콘서트의 주제는 올해도 고마웠어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송년 콘서트는 2024년 12월 31일 밤 9시부터 원주 치약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은 약 160분간 이어지며 중간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거나 자유롭게 입퇴장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은 여러 장르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무대는 다채로운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여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에너지를 나눌 예정입니다. 또한 콘서트가 끝난 후에는 바로 이어서 타종식 행사가 진행되며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네, 관객들이 가수들을 좀 더 정면에서 그리고 측면에서 아주 가까이 볼 수 있는 돌출형 무대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공연들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이번 공연은 다양한 연령대가 선호하는 인지도 높은 뮤지션들의 무대가 구성이 됐습니다. 감미로운 노래를 선보일 가수 태희와 90년대 한국 락의 아이콘 강산에, 또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인 박지현과 개그맨 이영자의 매니저 출신 송 실장 등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또 원주의 대표 축제 중 하나죠. 지난 10월 원주 댄싱 공연장 일원에서 열린 원주 댄싱 카니발 우승팀인 퍼스트 플레이스가 공연을 선보이고요. 또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음악공장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음악 공연 이후에는 뮤지컬도 진행이 되는데요. 원주를 중심으로 항일 활동을 한 지역의 독립운동가 민금호 의병대장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이 이어집니다. 일제에 대항해서 정미의병을 일으켜 역사적으로 큰 활약을 펼친 원주 의병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나볼 수 있고요. 이렇게 160분간의 공연이 이어지고 끝나는 시간은 오후 11시 40분 정도로 예상되는데 곧바로 12시에 야외에서 타종 행사로 함께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원주 문화재단 공연예술팀 신호철 담당자에게 당부사항 들어보겠습니다. 입장을 기다리실 때 안전하게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 혹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공연장 외부에 설치된 LED 화면으로도 함께 관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주문화재단은 2024년 한 해 동안 원주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 덕분에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송년 콘서트 올해도 고마웠어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따뜻한 추억을 나누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시라고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원주문화재단은 더 좋은 행사로 시민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모두 송년 콘서트 현장에서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출연 가수도 아주 화려하고 또 댄싱 카니발 우승팀의 또 공연도 있고 뮤지컬까지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 공연 시간이 160분이네요. 와, 네. 그럼 밤 9시에 시작하는 건가요? 네, 9시에 시작해서 11시 40분 정도에 마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행사는 어떻게 관람할 수가 있죠? 네, 이번 콘서트는 티켓을 예매하거나 발권할 필요가 없는데요. 당일 선착순 입장으로 자유석 관람으로 진행이 됩니다. 12월 31일 행사 당일 저녁 8시부터 입장이 시작되는데요. 공연 수용 인원은 2,000명 정도로 빠르게 만석이 될 수 있어서 빠르게 공연장에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체 연령 대상 행사인 만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가족 단위 시민들 많이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치약체육관에서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행사가 끝나면 바로 옆으로 또 종각으로 이동해서 타종 행사까지 네. 연결이 되는군요. 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함께 맞이하는 의미 있는 송년 콘서트 소식인데요. 곧바로 이어지는 타종 행사도 함께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주간 도내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의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뉴스 알아보죠. 원주 지역 반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이 주민들의 반발이 좀 거센데요. 이와 관련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요? 네, 반곡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와 시행사가 재척 검토를 약속해 해결 방안을 찾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시행사 반곡동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원주시청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자리는 주민 의견을 강원자치도에 전달하고 대책위와 시행사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재척해달라는 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강원자치도는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며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재척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행사 역시 사업성 등을 검토한 뒤 편입 토지를 최소화한 재척안을 오는 20일까지 내놓기로 했습니다. 강원자치도와 원주시는 잔여 37필지 가운데 재척 필지가 결정되면 지구 지정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주민들의 반발 의견을 반영해서 재척을 검토하겠다.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그렇다면 이 촉진지구 원주 지역 반곡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촉진지구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네, 지난해 3월 촉진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반곡동 산 173-1번지 일대 13만 9천여 제곱미터에서 1700세대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60%는 임대, 40%는 일반 분양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이날 오후에도 기자회견과 걸기대회 진행했습니다. 서동석 원주시 주택과장은 사업 추진에 큰 지장이 없다면 최대한 주민 요구사항을 사업구역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주민들과 시행사가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강원자치도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갈등이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횡성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횡성 두곡리 두곡 버들습지가 복원이 된다고요? 네,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의 도시 생태축으로 두곡 버들습지가 복원됩니다. 횡성군은 환경부 2025년 도시생태축 복원, 두곡 버들습지가 선정돼 국비 17억 원 등 모두 25억 원을 들여 관련 사업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횡성 제1문화복합단지에 위치한 두곡 버들습지는 4.5헥타르 면적의 묵론으로 주변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과 함께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버려둬서 거칠어진 논을 일컫는 묵론은 매우 다양한 생물들에게 중요한 서식처를 제공해줘 독새풀, 사마귀풀, 골풀, 버드나무류, 군락 등을 거쳐 습지로 변목, 생태계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신규 사업 선정에 따라 두곡 버들습지를 훼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체 공간으로 복원해 활용할 방침입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복원이 되는 거죠? 네, 복원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며 습지 환경에 맞는 선택 식물과 양서류 서식 환경, 생태 통로를 만들어 생태계의 자연 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두곡 버들습지 자연 순환 기능 회복을 위해 횡성군은 이끼 관찰 데크, 습생식물 자생 공간, 버드나무숲 조성과 체험학습장, 휴게 공간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네, 거기까지 들을까요? 네, 그리고 네, 또 평창군 소식 좀 알아볼게요. 겨울철을 맞아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고요? 네, 평창군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다른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평창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운영됩니다. 평창군은 내년 3월 말까지 28명 규모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지역에 출동하여 구제 및 퇴치 활동을 펼칩니다. 겨울철에는 야생 멧돼지가 먹이 활동과 번식기로 인해 활동성이 높아지고 산지에서 풀이 무성한 여름철과 달리 비교적 시야 확보가 쉬워 보다 효과적인 포획 활동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도 길어져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저지하고 다른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점 관리에 들어갑니다. 네,
원주 지역의 반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사업이 지금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주셨고, 또 횡성군의 두곡리 두곡 버들 습지가 복원된다는 소식, 그리고 끝으로 평창군이 겨울철을 맞아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의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내일 크리스마스 휴일 하루 쉬고요. 목요일에는 이운주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조원재, 구성의 정유리, 아나운서 유지철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